아, 날씨 좋아. 하늘이시여, 드디어 환절기란 말을 잊었는데 거의 계절이 바뀌고 갔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건강 관리도 잘하고 계신가요? 일교차가 이렇게 클 때 감기 걸리기 쉬운 거 아시죠? 그럼요. 네. 저희 또 이제 목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 관리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아이고. 오늘도 곡소리 하시네. 아유, 나 진짜 요즘에, 아유. 뭐야, 이거. 나 이거 저기 드라마에서 나오는 건데? 야, 이거 요거를 라이브로 봐요. 아니야. 진짜 하얀 요즘 바퀴 내가 찢었는데, 그 아주 썩발이 같은 아들놈 새끼 때문에 내가 썩발이는 뭐? 아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아이고, 머리야. 진짜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가, 요즘에. 그 여기 머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약 먹으면 썩발이. 되지 않는가? 약? 지금 머리 아프시잖아요. 진짜 머리 너무 아파. 그렇죠. 좀 본격적으로 저희가 수업하기 전에 풀어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 문제요? 벌써야. 풀어볼까요? 네. 지끈거리는 만성 두통. 어떤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끈거리는 만성 두통. 오, 다들 머리가 아픈 경험은 있으시죠? 네. 머리 저 아프지. 이거 뭐 살면서 두통 안 겪어본 사람 없잖아요. 스트레스. 머리가 아픈 거는 진짜 감기도 감기지만 머리가 아픈 거는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아파. 지끈거려. 말이 뭐예요? 그냥 아들내미 스트레스. 맞아. 이거 스트레스 잠을 못 자. 그놈 때문에 내가. 아이고. 저도 뭐 만성 두통은 하여튼 나쁜 인간들 때문에 온다고 보는데. 자, 두통의 원인 과연 이것뿐일지 자세한 건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형주도 서. 네. 형주도 서. 두통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두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지만 계셨군요. 선생님이 딱 등장하시는 순간 저희 모두가 다 알았을걸요? 어떻게 해요? 두통, 네. 목 때문이구나. 진짜요? 이 정도면 너무 그냥 거저 먹는 거 아닙니까? 두통이면은 원래 저번 시간에는 목 아프면 팔다리 뭐 이렇게 쪽, 팔 쪽, 어깨 쪽 아프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네. 두통이랑 연관이 있나? 역시 전국 1등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최소한 평생 살면서 수십 번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통하면은 머릿속에 이상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두통의 원인은 머릿속에 이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목도 두통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네. 그러니까 목을 안 아파봐가지고 부르지. 머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아 맞아. 그렇겠다. 그런 걸까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반장님. 물론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두통을 경험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눌리는 신경에 따라서 아픈 부위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신경에서 나오는 4, 5번의 신경은 어깨를 아프게 하고 네. 5, 6번은 엄지손가락을 네. 아프게 하고 6, 7번은 요 중간의 손가락, 네. 그다음에 7번하고 흉추 사이는 새끼손가락 아프게 한다. 이 통증이 이쪽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윗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윗부분의 협착증이나 그 윗부분의 디스크는요. 그러게. 목이나 이 후두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두통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이런 경추성 두통은 경추성 퇴행성 질환, 디스크 탈출이나 협착증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우리 흔히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아프고 네. 이게 뒷목 잡을 일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맞아. 그럼 내가 일반 두통인지 경추성 두통인지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게요.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두피가 있고 두개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뇌가 있죠. 뇌하고 뇌를 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뇌막. 그래서 뇌하고 뇌막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래서 생기는 통증을 두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뇌종양이 있다든지 뇌출혈이 있다든지 뇌졸중이 생겼다든지 이럴 때 통증이 생기겠죠. 이런 게 진정한 의미에서 두통입니다. 머리 아프면 다 두통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구나.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두피가 아픈 경우가 있어요. 두피도 피부잖아요. 네. 그리고 이 안에도 근육하고 인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팔다리 불편한 것처럼 척추 불편한 것처럼 두피도 아플 수 있어요. 맞아. 머릿속이 아플 때 있어요. 그죠? 두피가 아픕니다. 맞아. 그래서 두통에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죠.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두피가 아픈 거는 두통이 아니죠. 네. 정의상. 하지만 사람들은 구별을 못 하세요. 머릿속이 아픈지 두피가 아픈지 구별 잘 못 하십니다. 그렇겠다. 그래서 두피가 아픈 것도
두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대신 이름이 긴장성 두통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긴장성은 약간 좀 특징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아들내미가 속을 새긴다든지 남편이 속을 새긴다든지 애인이 속을 새긴다든지 에이. 아니면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네. 이랬을 때 생기는 두통은 긴장성 두통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뇌종양이 있다든지 뇌출혈이 있다든지 뇌졸중이 생겼다든지 뇌에 어떤 병이 생겨서 오는 두통은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신경성 두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밑줄 쫙입니다. 밑줄 짜! 두통을 방치하게 되면 전신 건강이 무너진다입니다. 아, 참. 전신까지. 전신 건강. 하긴 네. 통 그렇지. 때문에. 머리가 아프면 일단은 모든 게 다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엉켜서. 그렇습니다. 예. 두통 중에서 특히 우리가 그 경추성 두통이라고 하는 경우는 경추신경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 신경이 눌리게 되면 그게 말초신경이든 중추신경이든 마비로 이어질 수가 있고 전신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뇌에 문제가 있어서 온 두통하고 이런 경추성 두통하고 차이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네. 뇌에 문제가 있는 두통은 호흡하고 관계가 있어요. 호흡이요? 호흡하고 호흡이 잦아지면 두통이 더 심해집니다. 그건 혈액 순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뇌종양이라든지 어떤 머리의 문제로 두통 있으신 분은 대부분 새벽이나 아침이 더 두통이 심하세요. 새벽에 구토하면서 깨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낮잠을 자더라도 낮잠 자다가 갑자기 구토하면서 깨는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경추성 두통은 그나마 아침에 일어날 때가 덜 불편해요. 일하면 일할수록 자세가 나쁘다 보니까 퇴행성 변하다 보니까 오후로 가면 갈수록 더 불편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신호네요. 그렇죠. 내가 지금 안 좋은 부위의 신호. 그렇죠. 그리고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사실 부위 자체는 어디라도 다 아플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추성 두통은 뒤쪽에서 시작한다 하는 거고 뇌에 문제가 있어서 오는 두통은 어디라도 아플 수 있다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게 목에 경추가 되겠습니다. 예, 각각의 신경이 분포하는 곳이 있다 그랬죠. 네. 이 경추의 위쪽이고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신경은 팔 쪽으로 가는 팔 쪽의 증상을 많이 유발시켜요. 그럼 위쪽에 있는 것들은요? 위쪽에 있는 신경은 두피나 목 위쪽에 분포를 합니다. 여기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여기가 아파져요. 근데 여기가 아파지니까는 사람들은 두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예. 목이라고 생각 안 하는. 두통이 오니까 머릿속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겠어요. 아니 머리가 아픈데 그러니까. 목이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척추의 단면을 보시면 단면을 보게 되면 이게 중추신경이고 여기가 말초신경이죠. 네. 예, 퇴행성 변화가 중추신경을 누를 수도 있고 말초신경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에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겠죠. 하지만 만약 중추신경을 누르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거는 팔다리에 감각 저하나 마비로도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디스크가 척추도 그렇고 이제 목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디스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 네, 크림빵입니다. 크림빵. 네. 자, 맛있어요. 안에 크림이 있고 네. 여기에 빵이 눌러요. 있죠. 예. 어차피 디스크를 닮았습니다. 수액이 있고 밖에 섬유륜이 있습니다. 아, 저게 디스크구나. 네. 10kg을 놓는다. 아유, 아까운 빵. 터졌어. 아유, 저거 먹어야 되는데. 왜 아프죠? 터진다 이거지. 네. 사실 터져버리면 못 먹지. 좀 살짝 눌렀어요. 너무 세게 눌렀어요. 네, 이 정도면 거의 한 5m에서 떨어진 정도의 야, 충격입니다. 이거. 터졌네, 터졌어. 또 어떻게 됐습니까? 파열됐죠. 튀어나왔어요. 파열됐어요. 네. 저는 못 먹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에 있던 크림이 디스크로 따지면 수액이죠. 네. 수액이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그 빠져나온 부위에 어떤 신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퇴행성 변화 때문에 오랜 시간에 가서 천천히 진행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그럼 살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더 흔하다는 얘기네요. 그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디스크에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 디스크가 점점 그쪽으로 탈출이 되게 돼요. 예, 이런 것들이 퇴행성 변화가 되는 거죠. 디스크 탈출되지 않더라도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 뼈가 비유가 되고 인대가 비유가 되면서 또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추성 두통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런 신경의 문제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휴대폰 때문에 괜히 목이 안 좋은 느낌이거든요. 네. 제가 목 디스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 네. 한번 나와보시죠. 아하. 해보겠습니다. 저 아무것도 찍은 게 없는데. 디스크의 문제다. 디스크 문제다 할 때는 디스크는 앞으로 숙일 때 압력이 더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그때 압력이 높아지니까 뒤로 디스크가 더 탈출되겠죠? 신경을 더 누르겠죠?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네. 그래서 고개를 한번 숙여보실까요? 지금 뭐 내시경 넣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예.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많이. 네, 예, 많이. 쭉 이렇게 해서 꽉 눌렀을 때 중추신경이 눌리게 되면 등 쪽으로 뭔가 쭉 전기 흐르듯이 내려가는 통증이 생겨요. 예. 그러면은 이게 뭔가 신경이 앞쪽에서 눌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괜찮은데요? 괜찮습니다. 자, 숨쉬기가 힘들어. 예, 이제 뒤로 한번 제껴보실까요? 예. 자, 뒤로 한번 제껴보시죠. 네. 이렇게요? 네. 오. 뒤로 쭉 제꼈을 때, 뒤로 제꼈을 느끼게 때 등이 느껴지면. 찌릿한 느낌이 온다면 네. 그것은 또 중추신경이 자극받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아직 부들부들합니다. 예, 괜찮으시죠? 네. 예, 아직 건강하시네요. 예, 말초신경 디스크나 협착이 있어서 말초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자, 요 신경 이건 어떻게 검사하느냐면은 자, 고개를 오른쪽 한번 돌려보세요. 자, 이렇게 돌렸을 때 구조적으로 척추는 그 말초신경이 나가는 추간공이 좁아지게 돼 있어요. 협착증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돌렸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협착증이 있으신 추간공에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돌리면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말초신경 증상이 나타나겠죠? 말초신경 증상이 나타나면 그 신경이 분포하는 곳이 아프다고 느끼세요. 팔이 아프거나, 그렇죠? 어깨가 아프거나 또는 후두가 아프거나 이렇게 아파지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제끼게 되면 이건 더 좁아지게 돼요. 야, 이거는 살짝 아프다. 어디가 아프셨어요? 이거 그냥 자세가 아픈데요. 근육이 아픈 건가? 예, 이거 이제 뭐 뻣뻣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신경 증상이 나타난다면 뭐 신경이. 견갑골이 아프거나 네. 정중앙이 아니고요. 양쪽 측면으로 견갑골이 아프거나 어깨나 팔이 아프거나 또는 후두가 아프거나 그렇다면 이때는 이런 말초신경이 나가는 추간공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다 해봤는데 네, 괜찮네요. 통증도 없으시고 아주 건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그 친구 제일 어려요. 진짜. 나이 든 우리를 써야지. 아유, 선생님. 그러시군요. 일상 속 모습에서 우리가 목 디스크인데 잘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네. 신경 프로파일러. 또 총 쏘시는 거죠? 그러네. 안 돼! 오늘도. 이야, 저거. 전입니다. 몇 주 전에 저거. 이름 좀 주세요. 뭐 있는데? 전을 붙이시네요. 그렇죠. 안 좋은 자세를 찾으면 되는 건가요? 다 어르신들 같아, 선배님. 아줌마, 목도 그렇지만 허리도 대단히 나쁜 자세입니다. 저러고 앉아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계속 바닥을 보고 있죠. 아이고. 잘 쉬고 있었어요. 배도 엄청 높아요. 근데 안 좋은 상태에서 깜짝 놀랐죠. 갑자기 이런. 화사하다, 화사해. 네. 고개 담아. 깜짝 놀라서 이제 통증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 명절 때 고향 가게 되면 운전을 오래 합니다. 처음엔 바른 자세로 운전하지만 운전에 몰두하다 보면 자꾸 이제 이렇게 그렇죠. 긴장되니까요. 바로 이제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급정거 하셨어요, 방금? 운전하면 누구나 긴장하게 되니까. 그렇죠. 바꿨어야 되는데 바꾸시는 벨트가 안 풀려요. 네. 왜? 뒤에서 빵빵거리니까 못 바꿨어요, 결국에는요. 아, 저거 진짜 완전히 긴장되지. 엄마, 못 살아. 대전까지 가셨어? 아니, 옆에 있는 분도 긴장하셔가지고 몸이 아플 것 같아. 세 가지 상황이 나왔는데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맨날 보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명절 지났지만 또 저걸 보니까 진짜 열받네. 아유, 명절 중을 싫어요, 진짜. 앉았죠. 네. 그래서 바닥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 다 고개를 숙이셔야 돼요. 예. 경추가 역 C자형의 거북목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어깨는요. 완전히 안쪽으로 몰렸죠. 라운드 숄더가 됐어요. 심폐기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아, 진짜.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 허리도 대단히 아프겠죠. 네. 예. 게다가
이런 자세를 하고 있으니 무릎도 아프시겠죠. 다 아파요? 네. 전신적으로 안 좋은 자세입니다. 저희 시골에 가면 진짜 신문지 깔아놓고 저렇게 언니들 붙이고 있거든요. 네. 진짜 싫어요, 제가. 그렇죠. 왜냐면 조금만 앉아있어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지나고 나면 골병이 납니다. 아이고. 맞아요. 네.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걸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놀린다고.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면 급격한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급격한 움직임을 가졌을 때 협착증이 있다면, 디스크 탈출이 있다면 신경을 자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저기 목에 담이 왔다고 박나래 씨가 그러는데 그렇죠. 담이 왔다는 것도 목 디스크의 증상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머. 예. 우리가 담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근육통,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을 그냥 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이 근육이 그렇게 뚝딱 아파지는 경우 많지 않거든요. 예. 어찌 보면 인대라든지 아니면 신경이라든지 이런 문제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유, 그렇구나. 운전 초보자죠. 아하.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오래 운전을 하잖아요. 자세가 이렇게 바뀝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자 최대한 뒤로 빼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은 다리를 페달에 발 닿게 하기 위해서 엉덩이가 굽지. 떠요. 그럼 허리가 또 이렇게 구부러지죠. 아하. 그러면 목하고 허리에 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예. 그러니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자는 최대한 앞으로 당기는 게 좋아요. 아하. 물론 핸들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의자를 앞으로 당기고 엉덩이하고 등하고 어깨하고 목을 의자에 딱 붙이고 운전하는 게 좋다. 저기 뭐 사고 났을 때 허니 선생님들이 목 다치는 게 허리 다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탈 것들이 없을 때는 목을 그렇게 많이 다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리잖아요. 네. 이 정도 충격에서 다치게 되면은 관성에서 목이 앞으로 쭉 빠지게 돼요. 아이고, 그렇겠다. 네, 그때 골절이 생길 수도 있고 신경 네. 손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엑셀 좀 먼저 좀 보십시오. 엑셀 보시면은 여기가 턱이니까 여기가 목 앞이죠? 네. 여기가 목 뒤예요. 네. 앞쪽으로 C자 형태의 곡선이 건강한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자목을 넘어서 거꾸로 역C자가 되고 있죠. 어허. 예, 우리 거위목, 자라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미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분이 두통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예, 목도 뻣뻣한데 목도 아프시겠죠. 하지만 목 아프다는 표현보다는 두통이 더 심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분이에요. MR을 찍었거든요. 네. MR을 찍었더니 뼈의 뒷선은 여기에 있는데 디스크가 탈출해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죠. 예. 만약 이게 더 튀어나와서 이 신경을 이 경수신경을 꽉 누른 다음 팔다리에 마비가 올 겁니다. 아이고. 아직 마비까지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목 뒤가 아프고 후두가 아픈 거예요. 생명체한테 있어서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알람이에요. 우리 불 났을 때 따르르 울리는 알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이고. 자, 근데 우리 불을 끄면 알람 꺼지겠죠. 네. 그죠? 근데요, 알람까지 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알람이 안 울려요. 아하. 그래서 통증이 있다가 없어졌을 때 네. 이게 불이 꺼져서 알람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타서 알람까지 그런지. 타서 알람이 울리지 않는 건지를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은 거예요? 예, 가만 놔둘 수는 없죠. 네. 엄청나게 아프시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두 방향에서 치료를 합니다. 어? 이 정도 두 가지고 방향? 이거를 제거하거나 하는 치료는 너무 과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수술적 치료가 아니라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속보이는 중계석의 캐스터 김범도. 해설의 김영석입니다. 네, 신경 박리술 겸 신경 성형술입니다. 네. 얇은 주사바늘을 통해서 얇아. 카데타라고 하는 얇은 주사바늘을 통해서 카데타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신경 주위에 있는 유착을 먼저 박리를 하고요. 네. 유착 사이로 약을 뿌려줘서 염증을 없애는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아, 뭐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얇은 프로브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 저건 이제 모형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네. 카데타가 신경 주위로 들어가죠. 네. 저 까만 게 유착과 염증입니다. 네, 그래서 기계적으로 밀어내서 유착을 띄워주고 박리해주고 그 다음에 약을 뿌려서 염증을 없애줍니다. 보기에도 안 좋은데 저런 염증 때문에 이제 아하. 통증이 생기고 문제가 그렇죠. 됩니다. 맞습니다. 네. 아, 뭘 근데 이제 집어넣어요? 그
뭔가 카데타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네. 저게 염증을 없애는 약이 되겠습니다. 약을 저렇게 뿌려줍니다. 없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유착이 있다면 저 약이 변변 부위로 안 갑니다. 주위로 새버리죠. 그래서 박리를 먼저 띄워주고 약을 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약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약물로 염증이 다 없어질 수 있나요? 예,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자, 환자는 똑바로 누워 있는 겁니다. 네. 오른쪽에 얼굴이 있고요. 왼쪽이 다리 쪽이에요. 그래서 목 앞쪽으로 얇은 프루브가, 주사바람부터 얇은 프루브가 들어가죠. 저렇게 고주파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고주파 열 에너지를 통해서 디스크는 단백질이거든요. 네. 단백질에 열을 가해서 쪼그라뜨리고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프루브가 앞으로 전진을 하고 있죠. 저 뼈 뒤쪽으로는 신경이 지나가는 공간입니다. 그렇게 치료할 때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하고 얘기하면서 해요. 환자분들이 말씀도 하시고 침도 삼키시고 다 하십니다. 오, 신기하다. 정말 신기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부분 마취를 할 피부 마취만 하면 충분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 속보이는 중계석의 김범도. 김영석이었습니다. 네. 아니 우리는요 그냥 네. 간단하게 본 것 같지만 두 가지 시술을 하니까 치료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요거 치료하는 게요. 빠르면 15분. 예, 대단하다. 아무리 대박. 오래 걸려도 25분이면 끝납니다. 오, 짧아요. 통증도 없이. 예, 피부 마취 정도만 해주시면 환자분은 아프다는 말씀을 전혀 안 하세요. 네. 아, 제가 시술할 때하고 똑같으네요. 수술 후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평소에 예. 목 관리하는 방법 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목을 스트레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이 펴있지 않으면 목은 안 펴집니다. 맞아, 가슴이요. 가슴이 이런 상태에서 목을 절대로 펴고 싶어도 안 펴지거든요. 네. 안 펴져요. 그러면은 목을 피기 전에 우선 해야 되는 게 가슴을 피는 겁니다. 네. 가슴을 먼저 피시고, 예. 그 다음에 이 라운드 숄더를 먼저 풀어주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예. 목을 바른 자세를 하고, 자, 뒤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스트레칭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아, 시원해. 예. 시원하시죠? 이제 앞으로 숙여주시고, 예. 우와. 네. 자, 한번 3번씩 한번 해보시죠. 목만 숙이는 오. 거죠? 예. 근데 이게 목만 숙였다 앞으로 숙여주시고. 평소에 이런 스트레칭 안 해봐서 그런지 엄청 땡긴다. 그렇죠. 엄청 당기죠. 예. 자, 뒤로 한번 또 해보실까요? 자, 자주 하시다 보면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뒤로 또 넘어가실 거예요. 더 넘어가라고? 예. 처음에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아, 뒤로 자, 똑바로 당길 때는 하시고. 굉장히 네. 시원하네. 네, 좋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자세를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일이 없죠. 예, 집에서도 우리 자식들한테 너무 앉아서 공부만 시키지 말고 너무 이게 그럼요. 핸드폰 오락만 하게 하지 말고 이런 스트레칭을 자꾸 가르치고 자세를 바로할 수 있도록 해야지 20년 뒤에 닥쳐올 그럴 고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아, 선생님 강의 듣다 보니까 요즘 네. 이렇게 아나운서국에서도 그렇고 다니다 보면 네. 사람들 이렇게 목 자세가 얼마나 안 좋은지 그만 자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목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에는 많은 신경이 지나가고 있어서 신경성 두통을 비롯해서 다양한 통증 질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를 하고요. 가슴 펴주고 어깨를 바로 펴고 턱을 당겨서 자세를 바로 하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는 그리고 베개도 너무 높은 베개는 좋지 않습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목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강의 들려주신 선생님께 격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